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입니다. 저 강의 제목은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10강 융합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내장 개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벌써 저도 경험도 투입시키고 또 뇌과학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꾸 궁리를 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생기고, 그게 바로 그것도 하나 나의 자신의 발전입니다. 서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탐험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그런 것이 사회 발전, 정신적인 자산을 높이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나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이런 강의를 계속하는 동안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융합사고라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데, 독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융합이라는 것은 참 좋은 학문으로서 여러 가지 학문이 서로 오버래프되고 중첩되고 서로 좋은 것은 서로 결합해서 좋은 하나의 개념이나 컨셉트를 그리고 개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던가 또는 여러 가지의 사고의 틀을 융합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이제 정신문화의 이제 이게 진화론이라고 할까? 자꾸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융합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특히 4차 산업이나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더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복잡성이 있는 그런 것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 문명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서양 의식, 서양의 제일 강한 자아 자부심,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강한 건데, 동양 문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노자, 공자, 뭐 그런 이제 성리학, 도덕적인 가치관이랄지 그런 것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도 옛날에 도덕 개념은 이제 원시적인 유교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성리학이라고, 성리학은 제2의 유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중국보다 더 유리한 것은 제3의 유교를 발전시켜서 종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성균관 대학교에서 21세기에 맞는 성균관을 만들고 거기에 콘텐츠를 발전시켜 가지고 왜 우리가 6.25 종주국이 못 될 리가 없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가 6.25의 종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개념은 근래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집단 자아의식에 상당히 좋은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한다든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심성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덕관념이나
집단의식, 자아의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나쁘게 뭐 단지 나쁜 것을 이제 이게 제거시키고 좋은 것만 육성해서 더 좋은 유교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의식 구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동양의 도덕관념하고 거의 맞먹는 가치 체제가 양심과 책임이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 거니 하니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구가 한 3가지 정도로 우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 누구나 원하잖아요. 두 번째는 자유스러운 것을 갈구하는 욕구. 근데 자유스럽다는 그 개념은 봉건주의가 강했던 동양 유교 사회에서는 그게 쌓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 자유 개념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르네상스를 필두로 해서 거기서부터 많이 이제 개발된 욕구가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자유로운 기업, 자유로운 언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욕구를 성취를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3번째는 예를 들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 명예욕이라고도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양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 이게 엄청나게 강해져 가지고 어떤 이제 원칙이 세워졌냐면은 양심이란 것도 이게 원칙을 지킨다, 양심을 지킨다. 우리 동양에서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덕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얼버무려 가지고 총체적으로 도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제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딴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딴 사람의 과보호나, 특히 어린이에서 과보호나 딴 사람의 간섭 없이 자유자재로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인간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서양에서 좀 살아봤지만 이 자유 개념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강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자유라는 개념이 옛날에 이제 르네상스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서 이제 왕권하고 거기도 결국은 같은 봉건주의였죠. 과거에는. 르네상스 이후에는 개인적인 이게 프라이드랄지 개인적인 이제 결정권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 선택한 결정, 또 그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가 개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아와 자부심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뭐 정치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불란서 혁명이 됐든 뭐 자유, 평등, 뭐 박해 정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꼭 들어있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서양의 철학이나 사상에서는 자유사상, 이걸 아주 중요한 욕구나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죠. 정치 사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전 철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자유스럽게 결정해서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고 안 하고 그게 하나의 그 쾌를 잇는 그런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이제 요번에 그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터득한 그런 진리인데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정치하고 사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의식, 자부심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또 강론으로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자부심은 결국은 개인 혼자 자유스럽게 결정하고 한번 결정한 것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게 자부심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요새 뇌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한다든가, 뭐 등산을 하는데 좋고,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산하고 운동도 좋고, 그렇게 하고, 과보호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자꾸 과보호하고 뭐 그러면은 이게 애들이, 야무진 애가 못 됩니다. 항상 사회에 나와서도 포기를 잘하고, 나태하고, 진취적이었고, 도전 정신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이런, 같은 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력도 마찬가지고요. 창의력이 생기려면 결국은 자유스러운 선택이랄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부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부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자꾸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애들을 잘 가르친다고 아무리 뭐 푸시를 한다고 해도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심어지질 않아요. 그게 뇌과학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지력도 마찬가지인데, 의지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경험을 자꾸 싸게 해가지고 그런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지 그게 많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요체는 그 스스로 하는 이제 내부 동기부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절대 암기 교육이나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서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흥미를 느끼는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절대 그것을 억지로 밖에서 이렇게 조장을 하고 뭐 꼬시고 그래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거 흥미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고, 단지 강인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뭐 스포츠도 시키고 운동도 많이 시키고 체험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의 에센스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15세 이후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강한 자부심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쌓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요새도 이제 뇌과학에서 유명한 것들이 지금 우리 의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과학에서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의지력이 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도파민. 이것도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이제 전달 물질이 많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게 뇌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학입니다. 의학은 이제 도파민이 됐든지 기분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화가 나면은 무슨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해가지고 아드레날린이나 노아드레날린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고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안정된 경우는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의사는 그런 뇌과학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인지나 뇌장에 관련된 호르몬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는. 그러니까 알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런 그 전달 물질은 일부는 우리가 주사약으로 예를 들어서 쇼크가 난다든가 아주 응급상황에서는 정맥 주사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은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반 환자, 일반 독자들은 모르죠, 그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의사로서 뇌생리학을 알고 호르몬과 또는 이제 자율신경 이거 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쾌를 이어서 이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지향점 또는 어떤 이제 분류 통계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기억의 속성상.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여튼 독자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수행했는지 몰라도 제가 최대한 대로 노력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강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